1991년 3월 26일, 유난히 따뜻했던 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30년 만에 부활한 기초의회 의원 선거일이라 임시 공휴일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아 신이 난 아이들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다녀올게요. 어디 가니? 도롱뇽 알 주우러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대구 성서초등학교에 다니던 5명의 아이들. 우철원, 조호연, 김영규, 박찬인, 김종식 군. 이 아이들은 그 가벼운 인사를 남기고 집 뒤편에 있는 와룡산으로 올라가 그대로 증발해버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대한민국 3대 미제 사건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프고 또 가장 미스터리한 비극입니다. 일명 개구리 소년 사건.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갔던 아이들이 11년 만에 싸늘한 유골로 돌아오기까지. 도대체 그 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아이들의 두개골에 남겨진 수십 개의 흉터는 누가 남긴 걸까요? 검은 주파수,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그날 밤, 부모님들은 미친 듯이 동네를 찾아 헤맸습니다. 평소 같으면 해가 지기 전에 밥 먹으러 들어왔을 아이들이었습니다. 와룡산은 해발 300m도 되지 않는 야산이라 아이들이 길을 잃을 만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동네 뒷산인 만큼 눈 감고도 다닐 수 있는 놀이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과 군인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단순 가출로 의심하기도 했지만 5명이 한꺼번에 가출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입고 나간 옷도 얇은 겉옷 하나뿐이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빈 분유, 깡통과 막대기만 들고 나갔을 뿐이었죠. 이 사건은 곧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연인원 35만 명이라는 단일 사건으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수색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와룡산의 풀 한 포기, 돌 하나까지 다 뒤집어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아이들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가 뿌려졌고 담뱃값, 공중전화 카드, 심지어 과자 봉지에도 아이들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아이들을 찾아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아이들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로 솟았거나 땅으로 꺼진 것처럼 머리카락 한 올, 신발 한 짝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1년, 2년, 그리고 10년. 그 긴 시간 동안 부모님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생업을 포기하고 전국을 떠돌며 아이들을 찾아다닌 것은 물론이고 더 잔인한 것은 쏟아지는 헛소문과 장난 전화였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 돈을 보내라는 협박 전화부터 심지어는 부모가 아이들을 죽여 집에 묻었다는 무속인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남의 집 마당을 파헤치는 촌극까지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은 2번, 3번 죽임을 당했습니다. 범인이 누군지도 모른 채 서로를 의심하고 자책하며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9월 26일, 실종된 지 정확히 11년 6개월 만에 사건은 예상치 못한 국면을 맞이합니다. 도토리를 주우러 와룡산에 올라갔던 한 등산객이 흙 속에 파묻힌 옷가지와 뼈를 발견하고 신고한 것입니다. 현장은 와룡산 중턱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불과 3km,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2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이 수십 번, 수백 번을 훑고 지나갔던 바로 그 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5 아이의 유골이 뒤엉킨 채 발견되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 입었던 옷과 신발, 그리고 도롱뇽 알을 담으려 했던 깡통도 그대로였습니다. 부모님들은 오열했습니다. 살아만 있어 달라 기도했는데, 뼈 한 조각이라도 찾게 해달라 빌었는데, 막상 앙상한 유골로 돌아온 아이들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에 이해할 수 없는 발표가 나옵니다. 시신 발견 직후 경찰은 저체온증으로 인한 자연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껴안고 있다가 잠이 들어 얼어 죽었다는 겁니다. 유족들과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해발 300m도 안 되는 동네 뒷산입니다. 마을 불빛이 훤히 보이는 곳이고 비명을 지르면 아래까지 들릴 거리입니다. 게다가 발견된 장소는
움푹 파인 구덩이도 아니었고 바람을 피할 만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초등학생 고학년이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해서 얼어 죽을 때까지 가만히 있을 나이가 아닙니다. 경북대학교 법의학팀이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타살입니다. 아이들의 두개골에서 둔기에 의한 인위적인 손상 흔적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우철원 군의 두개골에는 무려 25군데가 넘는 찍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드라이버나 공업용 도구 같은 것으로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찍은 끔찍한 흔적이었습니다. 김종식 군의 팔뼈에서는 방어흔이 발견되었습니다. 범인이 휘두르는 흉기를 팔로 막으려다 뼈가 부러진 자국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에 떨다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맞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고통 속에서 죽어갔던 겁니다.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범죄 심리학자들과 프로파일러들은 몇 가지 특징을 추정했습니다. 첫째, 범인은 이 산의 지리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유골이 발견된 장소는 등산로에서 살짝 벗어난 숲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매장한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깊게 구덩이를 판 게 아니라 얕게 흙과 낙엽을 덮어 위장했습니다.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가 유골이 드러날 수도 있는 허술한 매장이었지만 11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사각지대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둘째, 범행 도구의 특이성입니다. 아이들의 머리에 남은 상처는 일반적인 칼이나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디귿 자모양이나 V 자모양으로 깊게 패인 자국. 전문가들은 용접용 망치나 산에서 쓰는 호미 같은 특수한 도구를 지목했습니다. 이것은 범인이 평소에 이런 도구를 다루는 노동자이거나 산에 자주 오르는 사람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셋째, 사이코패스 성향입니다. 5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제압하고 살해하려면 혼자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상처를 보면 범인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분풀이를 하듯 무차별적으로 내리찍었습니다. 어쩌면 범인은 산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다가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거나 자신을 방해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냥을 하러 왔다가 오발사고로 아이 하나를 다치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나머지 아이들까지 모두 살해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유골 발견 장소 근처에서 탄두가 발견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정일 뿐입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이미 11년 전에 지나가 버렸습니다. 현장은 너무 많이 훼손되었고 비에 씻겨 내려간 증거들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25일 이 사건의 공소시효마저 만료되었습니다. 이제 범인이 제 발로 걸어와서 내가 죽였다 라고 자백을 해도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상상해봅니다. 그날의 와룡산, 도롱뇽 알을 줍겠다고 신나게 산을 오르던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숲속 어딘가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검은 그림자. 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집으로 가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 엄마가 해주는 밥 냄새가 날 것 같은 거리인데 그곳을 눈앞에 두고 차가운 흙 속에 묻혀야 했던 그 공포를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살아남았다면 지금쯤 40 중반의 가장이 되어 있었을 아이들입니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빠가 되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간은 1991년 3월의 봄날에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 이 이름은 우리에게 아픈 가시와도 같습니다.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무력감, 그리고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비록 법적인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범인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든 그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날의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그 흙더미를 뚫고 세상 밖으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5 소년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부디 그곳에서는 못다 잡은 도롱뇽 알도 줍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며
무서운 어른 없는 세상에서 편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검은 주파수, 잊혀져가는 진실을 기억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